자, 지금 그 민영배 의원의 이재명 지사 지지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게요. 민영배 의원이 다 아시겠지만 뭐 새날이 고정이기도 하신 분이고 뭐 새날 때문에 민영배 의원이 이재명 지사를 지지했다 이런 건 아니고 그름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 이낙연 대표 쪽에서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민영배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때도 비서관이었어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때 당연히 비서관을 했고 정말 광산구청장 할 때도 정말 잘하신 분이에요. 전국이 알아줄 정도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 때문에. 근데 이분이 이낙연 대표의 사면론을 갖고 실망했다.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라고 이재명 지사를 지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보면 이낙연 대표가 이제 호남 출신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공격도 했잖아. 내가 이낙연 대표를 공격을 안 하면 네가 호남 출신이라고 공격 안 하는 거지라고 했던 분들이 그런 아직도 지역 감정에 매몰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는 민영배 의원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를 알 것 같거든요. 민영배 정도 되면 대표적인 친문이에요. 이 흐름을 이해하려면 20대 총선 때 호남으로 가보시면 돼요. 그게 광주 사람들은 왜 그 당시에 민주당한테 화를 내서 국민의당을 찍었는가를 보셔야 돼요. 가장 박근혜 시기에 질이 멸렬했던 민주당이에요. 그 당시 민주당이. 답답해 죽겠는 거야. 쉽게 표현하면 호남 사람들은 선명한 게 좋아요. 물론 안철수가 그 경유한 심리를 지역감정 이용해서 낚아채가긴 했지만 본질적으로 당시에 호남 사람들이 민주당에 요구했던 건 선명하게 싸우라였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 채찍질용으로 또는 뭐 거기다가 이제 뭐 광주일보 등의 조작 이런 조작 이런 것들이 엮이면서 국민의당으로 다소 넘어간 측면이 있지만 뭔가 질이 멸렬하다고 느끼고 뭔가 이미지 메시지가 선명하지 않으면 민주당 지지 못한다. 그래서 그 호남의 메시지를 나는 민영배 의원이 직접적으로 전달을 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뭐 쉴드 치려고 하는 말은 아니고 이런 흐름은 앞으로 더 지속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호남 출신들 아니신가요? 민주당의 다른 의원분들도 뭐 이렇게 그냥 출신을 떠나서 선명한 목소리를 내달라라는 게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이잖아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저희 채팅방에서도 민주당이 조금 더 선명하게 나가줬으면 좋겠다. 그런 목소리 낸 사람이 왜 손에 꼽을 정도냐 이렇게 하잖아요. 정말 10손가락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좀 더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누구를 지지한다가 아니라 어떤 의제에 대해서 좀 선명하고 강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눈치 보지 말고 좀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전두환하고 노태우가 사면이 됐잖아요. 그게 된 거의 뜻은 그 두 분이 진심 어린 사죄를 바랬던 거예요. 사면되고 나서 어느 일정 기간 지나면 사죄를 원했지만 하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그 민심이라는 게 아직도 분노 있잖아요. 누가 어떻게 보면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근데 그 한이 있는 거죠. 예. 근데 또 저렇게 그거에 대한 반복을 또 할 것 같은 분노가 생기는 거죠. 국민 대통령이라고 진짜 양보한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은 전두환이라는 사람한테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군사재판에서요. 근데 그걸 모든 것을 안고 했는데 결과는 아무런 말도 없고 지금도 광주에 가서 큰 소리 떵떵 치고 있는 게 전두환이거든요. 예. 그래서 페이스북 보니까 이낙연 대표가 호남 출신인데 왜 민영배 의원도 호남 출신이면서 왜 그러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야. 답은 이렇게 하시더라고. 나는 DJ가 대통령이 될 때까지 줄곧 DJ를 지지했다. 호남 혹은 목포 출신이어서 지지한 것이 아니라 2002년 대선 때는 노무현 후보를 지지했다. 부산 출신이어서 지지한 것은 아니다. 가치와 노선을 함께한 인물을 선택하는 것이 정치인이 걸어야 할 바른 길이다 라고 확신한다. 이런 거거든요. 마찬가지. 내가 노사모한 게 그거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가 되리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에 대세론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인재 또는 하나감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이인재는 충청, 하나감은 호남이었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광주 사람들이 노무현 후보를 1등으로 경선에서 밀어주면서 그 흐름을 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은 호남에 대한 뭐랄까 간단히 말하면 민주 세력으로서 호남에 대해서 인정받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더군다나 20대 때 그 총선에서 봤던 그 민의에 엄청난 충격을 먹었어요. 민주 세력으로서의 적자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지금 아마 민주당 세력들 중에는 지역 출신으로 누구를 지지하는 분들은 없을 거고 반대로 예를 들면 이낙연 대표가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경상도에서는 안 찍을 거라는 것도 지역 감정 선동이에요. 지금은 그런 것들을 없애야 돼 계속. 어떤 지역의 출신이기 때문에 뭐 대선에 나가서 되고 안 되고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시대 정신이라는 게 뭔가를 잃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대 정신을 특정 어떤 지역으로 나타내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어떤 특정 시점부터 호남이 끌고 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호남에 가면 완전히 다른 정서를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야 열심히 싸우라고 180석 뽑아줬더니 지금 니들 뭐하냐 하는 목소리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호남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민심들을 좀 읽어가면서 다 개혁됐다고 생각해? 대한민국이 지금 완전 살기 좋은 나라가 됐다고 생각해? 지금은 싸울 사람들 없는 거야? 당신들이 지금 저렇게 아무것도 안 싸우고 있으면은 계속해서 정권 유지가 될 것 같아? 이런 목소리들을 호남에 가시면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민영비 의원이 둘러치나 몇이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대신 싸워달라고 뽑은 게 사실은 알고 보면 정치인인데 우리 대신해서 이슈를 잡고 싸워달라는 게 정치인이고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가서 서로 존중하고 있으면 깝깝하죠. 싸우라고 보냈는데 그리고 어느 지역 출신이라는 게 도대체 왜 아직도 이런 말이 나오는지 자체가 저는 더 궁금한 것 같아요. 호남 출신인데 그게 도대체 무슨 상관인데요. 호남 출신이면 뭐 맨날 굴도 석화라고 하고 막 여기 뭐지 특정 지역 사람들한테 선상님 해야 호남 출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정말 일부 아주 유치하고 몰상식하기 그지없는 그 사람들의 화법, 그 사람들이 전개하는 논리를 이렇게 따라 아직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좀 마음 아플 뿐이죠. 나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대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민주당 내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싸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친문과 친문이 아닌 걸로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좀 정확히 말하면 이재명 반대파와 이재명 좋아하는 파로 갈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게 이제 프레임을 그렇게 짜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제 역습을 당하는 그런 느낌인데 이재명이 싫은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를 칭하면서 시작된 발단 같은 거예요. 민주당이 지금 당원 게시판을 가보시면은 이재명 출당 찬반 투표가 있고요. 이낙연 대표 사면 찬반 투표 아니 저기 사면에 관련된 발언 찬반 투표가 있어요. 거기에 이재명을 출당시키라고 하는 숫자가 대략 6천 명이 좀 넘어요. 간단히 말하면 그 사람들은 화력을 총동원해가지고 이재명을 출당시키라고 그래. 난 이유도 뭔지를 모르겠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이재명은 절대 후보가 되면 안 된다 쪽의 아젠다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치 친문을 대표하는 것처럼 이미지화 되는 게 가장 리스크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전체 민주당의 권리당원 80만 정도 돼요. 그중에 6천 명 정도가 화력을 당 게시판에 집중해가지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대표되는 거죠. 그런데 현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트위터나 단계를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이니까 거기에 현혹되는 국회의원들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걸 아예 무시하고 가면 상관이 없는데 민영배 의원도 어마어마한 공격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나 이게 좀 안타까웠고 이게 이제 이재명 지사가 후보가 되고 싶다면 넘어서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무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세가 너무 약해요. 저도 예, 들어가서 보면 이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논리가 있거나 그러지 않고요. 그냥 무작정 하는 거잖아요. 그냥 동원된 사람일 뿐이고 말씀하신 대로 80만 당원 중에 6천 명밖에 안 되고요. 실제로는 그 이하 같아요. 그냥 동원된 사람 저도 계속 보고 있으면 게시판이 새로 생길 때 보고 있으면 그냥 그게 일이에요. 일.
들어와서 욕하고 까고 있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고 진짜 왜 그런가에 대해서 좀 알고 있고 당은 뭐냐면 당의 그 왜냐하면 후보들에 대해서 정책이나 그걸 잘 보세요. 쓸데없는 거 보지 마시고 진짜. 예. 자, 어쨌건 지금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낙연 대표가 진보적 개혁적 아젠다를 많이 요즘에 내요. 뭐 공유제 같은 거 남의 내놓은 아젠다를 그걸 갖다 쓰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젠다는 선점하기 나름이거든요. 누가 이야기를 해도 기본소득은 이재명 아젠다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개혁 경쟁이 시작됐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 있게 봐요. 민주당이 180석을 갖는 순간 현실이 안주하고 이렇게 대충 하면은 정권 다시 연장할 수 있을 거야? 큰 코 다치는 거고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큰 법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저는 민주당이 더 개혁적으로 가야 돼요. 개혁에는 검찰 개혁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도 개혁 중에 하나예요. 기재부의 논리를 어떻게 혁파할 것인가인데 그 국제 통계로 본 가난한 정부, 가난한 가계 부자 정부라는 그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요거 도표로 한번 보면서 조금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건데 2000년 이후에 한국과 주요국의 가계부채와 국가부채 추이입니다. 빨간색이 가계부채예요. 파란색이 국가부채입니다. 한국은 애초에 가계부채가 많았어요. 2000년도부터 많았어. 이게 이제 IMF 이후에 벌어진 현상인데 가계부채가 국가부채의 2배가 넘죠. 이게 한국의 현실이에요. 개인이 빚을 냈다고요. 여기에는 빚내서 집사라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합니다. 박근혜 때. 이 정도 상황인데 미국 한번 볼까요? 미국은 국가부채가 127, 가계부채가 81.2예요. 선진국 평균은 국가부채가 131.4, 가계부채가 78.0이에요. 딱 봐도 뭐가 보이죠? 국가는 너무 빚을 안 지고 있고 가계는 너무 빚을 많이 지고 있죠. 그런데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한 번 주는데 어마어마하게 힘들어. 이 메시지가 민주당에서 수구적으로 나오면 안 돼. 이런 어떤 통계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가계가 아니라 국가가 빚을 져서라도 왜? 쉬워요. 되게 쉬워요. 국가가 빚을 지면 이자가 쌉니다. 진짜로. 그렇죠. 개인이 은행에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생각해봐요. 이자가 얼마인데. 이자는 컵배기밖에 예금 예치하면 조금밖에 안 주는 은행이 대출 받으면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요 마인드를 갖고 기재부에 이걸 이식시키는 게 개혁이라고. 가계부채가 많다는 건 사실은 주요한 많은 것들을 개인한테 떠넘기고 있다는 거거든요. 국가가 해야 될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개인한테 떠넘기고 있는 게 그게 가계부채로 나타나는 거고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은 집이죠. 집.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가계부채 100% 넘어가는 사람들 대부분 아파트 한 채만 사면 1년 내가 벌 수 있는 수입하고 거기에다가 내야 될 이자라든지 원금 같은 거 하면요. 웬만큼 서울에 괜찮은 집 하나 갖고 있는 사람 가계부채 100% 안 넘기 어렵죠. 아니 100% 넘는 게 일도 아니죠. 네. 그리고 거기에 반해서 국가는 그런 국민의 생활에 대해서 어떠한 보장도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가의 부채는 적은 거고 국민의 부채는 많은 거죠. 근데 네. 왜 1차 재난지원금 때 그런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국가가 빚을 지지 않으면 국민이 빚을 진다고. 그게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에서 이익을 보는 건 누구냐. 이익을 보는 건 일부 투기 세력과 산업자본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싶어 하는 거고요. 푸나님 말씀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국가가 빚을 지면 이자가 싸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은행이 이자 수입을 못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돈을 써서 빚을 질 거면 국가가 지는 것보다는 개인이 지는 게 은행한테도 나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계속 유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IMF 시기에 대한민국이 돈을 빚을 많이 낸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 비해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국가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관료로 있는 거예요. 그 개념 없는 사람들이 기재부의 마인드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빚잔치 그러면 막 흥청망청 쓰는 것 같지. 누가 어떤 새끼가 그러더라고. 재난지원금 나와가지고
개인당으로 따지면은 대략 4인 가족 100만 원이면 한 25만 원 되죠. 25만 원 정도 돈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쓰고 다니느라고 방역이 방해될 거래. 주거 이야기에 아니 그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100만 원 나온 돈을 갖고 한 3개월에 걸쳐 쓰라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1차 재난금 때 보면은 그거 그 코로나가 막 창궐할 정도로 쓰고 다니는 게 아니라 동네에서 소소하게 식당 가거나 커피 사 먹거나 뭐 시장 가거나 마트 가거나 이런 정도거든요. 그런 핑계를 잡아와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금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이나 주거 이야기하면 좋겠다. 개인당 1,000만 원씩 주고 펑펑 써라고. 그게 빚잔치. 아유 정말. 그러니까 그런 식의 반대하는 목소리가 민주당에 나오는 게 난 자살골이라고 보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기재부랑 이렇게 척을 지고 기재부한테 끌어내는 것은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그걸 앞장서 가지고 기재부를 실드치고 있어. 뭘 몰라서 그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정도로 국가 안 망해. 아까 도표로 보이지도 안 보여?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한계가 그런 데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소위 말하는 전문가의 한계가 전문가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교육을 잘 받았잖아요. 어떤 해당 분야 하나 때문에 교육을 잘 받아서 해당 분야 하나에 대해서 수십 년간 교육을 받고 수십 년간의 전문성을 쌓아놨다는 거거든요. 역으로 말하면 수십 년간의 기존의 체계를 답습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나 새로운 가치관 같은 걸 이해를 못하고 도태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들 저는 예전 1970년대 대학 나와서 80년대부터 관료 생활을 해왔던 홍남기 같은 사람들이 예전에 그 경제 관료의 지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 어떻게 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건. 근데 당에서는 최소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국민들의 뭐라 해야 될까 새로운 변화, 아젠다의 변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 같은 거를 받아 안아야 되는 당에서는 기존의 그 어떤 지식 체계라든지 논리 체계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으면 새로운 논리 체계, 새로운 지식 체계를 개발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너무 좀 소원하다고 보여지는 정치인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그래갖고 크게 꾸짖었지? 알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도 그렇지만 수출 주도형으로 계속 국가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경제기관인 홍남기에 있는 모든 부하 직원들은 수출로만 우리 대한민국에 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내수에 대해서는 전혀 내수가 얼마나 된다고 국가 집권 하고 있는데 실제 국민들이 그 선별지급과 보편지급에 있어서요. 선별지급을 하면서 있는 그 피해 업종들만 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피해 업체 사장님들보다 거기에 종사했던 사람들 일자리를 다 잃었어요. 그분들이 어차피 우리 국민이에요, 국민. 근데 그분들은 생각 안 하고 그냥 아이고 좁은 데만 도와주면 다시 재기해서 자영업자가 1인 자영업자가 많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러지 않을까요? 그리고 네. 4억 미만만 준다고 했잖아요. 19년 기준으로 4억 미만의 사업장을 주는데 이미 2019년에 4억 정도 이상의 매출하신 분들은 2020년도에 네. 반도 이상으로 떨어졌습니다. GDP 대비 한국 국가부채 현 시점 45.9%, 미국 127%, 영국 130%, 일본 257%. 일본까지 가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는 OECD 평균 정도는 돼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제가 좋아졌어. 그게 박정희 때 논리거든요. 경제가 좋아질 때까지 꼭 참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재벌들만 생겨났어요. 낙수효과 없이. 이런 상황, 물론 그때는 낙수효과도 있었다. 일자리 많이 생겼고 그렇긴 한데 지금은 예전에 그 시대적 마인드로 재정을 운영하는 사람들 저는 정치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는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0%가 넘어갔어. 우리가 은행에 갚아야 될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 기본소득으로 뭐 연간 뭐 수백만 원씩 무조건 달라는 게 아니라 재난지원금 그거라도 한번 줍시다 하는 것도 맞고 반대하는 건 민주당이건 저기 국민의 짐이건 제정신 아닌 것들이에요. 대체 국민의 삶을 뭘로 보는 것인가?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아젠다를 갖고 민주당이 덤볐을 때 더 지지율 올라간다. 선거 이긴다고 봐요. 민주당 내에서 뭐 재난지원금 또는 뭐 지역화폐 이런 논쟁으로 지지고 볶고 싸우면 한심해 보는 거야. 국민들이 뭘로 보겠습니까?